과외 앱을 통해 또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유정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 달 14일에 열립니다. 재판을 앞두고 정유정이 피해자에게 110차례 넘게 흉기를 휘두른 사실, 친부에게 살인 예고를 한 사실 등이 드러났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유정이 범행 당시에 피해자를 110차례 이상 찌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느 강력범죄에서도 보기 힘든 정말 잔혹한 범행 아닙니까? 네, 뭐 잔혹하기도 하겠거니와 이게 지금 단순히 110차례를 이제 찌른 게 아니고 그 중에 일부는 그 지문을 감식하는 이제 아마도 손가락 정도겠죠. 예. 훼손을 한 그런 이제 부분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일반적인 어떤 분노가 끌어올라서 조절하지 못하여 발생한 그런 이제 잔혹행위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른 측면이 있다. 예. 상당 부분 좀 계획적인 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뭐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상당히 충동적인 면도 있고 해서 지금 이런 어떤 그 시신 훼손 이제 방법들이 아마 재판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아마 언급이 될 걸로 분석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예. 네. 앞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좀 치명상을 주지 못하는 부위에서도 피해 흔적이 발견이 됐거든요. 네. 이거 어떤 심리일까요? 그러니까 일단 이런 오버킬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어떤 현상들은 예. 피해자와 가해자가 아주 격분할 만한 무슨 아주 오래된 그 앙심 같은 것들이 있을 때 뭐 특히 이제 친족 사이에서 일어나는 범죄 같은 경우에 예.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뭐 그 조절이 안 되는 분노 같은 것들을 읽을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이 피해자 가해자는 전혀 비면식 관계이다 보니까 과연 이렇게까지 이제 뭐 분노를 표출할 만한 사유가 뭐냐가 설명이 안 되는데 예. 그런데도 이렇게까지 해놓은 걸 보면 이게 아마 이제 정유정의 독특한 어떤 캐릭터적인 요인일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까지 격분을 하여 뭐 폭발적인 분노의 증거의 대상이 그럼 대체 누구였느냐. 예. 이게 이제 이 사건에서 상당히 범행 동기를 추정하게까지 만드는 중요한 대목으로 보입니다. 예. 자, 정유정이 참혹한 피해자 사진을 보고도 태어난 모습을 보였는데 교수께서는 뭐 정유정이 단순한 사이코패스보단 조금 더 분석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네, 네. 뭐 범행 후에도 검찰 조사에도 또 태어난 것, 뭐 단순히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좀 특이한가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정유정은 굉장히 반사회적이고 냉혈한 같은 이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사이코패스적인 특성 중에 가장 핵심이 careless unemotional, 냉혈한 같고 정서가 없는 이런 특징들을 보인다는 건데 예. 그 특징에 있어서는 뭐 논쟁의 여지 없이 해당 사항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전문가들이 이제 그 사이코패스를 평가하는 척도상에서 상당히 점수가 높다라는 것을 이미 확인했기 때문에 사이코패스인 것은 틀림이 없는데 예. 문제는 이제 일반적인 사이코패스들은 그래도 여전히 상당히 합리적인 어떤 행위들을 하거든요. 적당한 공격을 하고 적당한 어떤 폭력성을 뭐 인명 피해를 낼 때도 보이고 또 좀 더 은폐적인 뭐 매장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완전 범죄를 실행할 만한 능력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에 의한 이제 그 범행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정유정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아주 폭발적인 폭력성을 보이긴 했으나 시신을 유기함에 있어서 굉장히 뭐 좀 터무니없는 짓을 해서 결국 검거되는 이유가 되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특징이 지금 공존하고 있다는 게 단순 사이코패스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고요. 그럼에 있어서 지금 수사 과정에서 주장을 했던 내용과 진술, 본인의 입을 통한 진술과 지금 검찰 단계에서 다시 또 이제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진술들 중에서 일부 진술은 상당히 공통분모가 있는 진술들이 있어서 예. 그런 부분은 한 번쯤은 추가적인 분석을 요하는 측면이 있다 이런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갖게 됩니다. 예. 예컨대 예를 들자면 이제 그 초등 단계에서 경찰에서 검거가 된 이후에 누가 시킨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진술 중에 시신을 갖다 버리고 그 집에서 살게 해주겠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과 지금 검찰에서 또 이제 흥미로운 진술 중에 하나는 지금 자기가 뭐 자그마치 110번 정도면 도저히 피해자가
일어날 수가 없겠죠. 예. 뭐 사망이 틀림이 없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말을 거는 듯한 그런 이제 느낌을 받았다라는 주장인데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부분에서 그냥 뭐 한 가지 가능성은 완전 생 거짓말이다. 심신미약을 주장해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 형량 협상을 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이렇게 예. 단정할 수도 있겠으나 가능성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성격장애 중에서 지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그냥 단순한 사이코패스가 아니고 예를 들자면 만약에 경계성 성격장애 같은 그런 어떤 특징들도 만일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와 같은 경계선 성격적인 문제 때문에 자신을 버린 어렸을 때 버림당한 이제 아버지에 대한 뭐 아주 끔찍한 분노 이런 것들이 결국 이 분풀이하는 대상으로 가해 선생을 선택하게 만든 근본적인 어떤 이 반사회적 행동의 동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제 어떤 아버지에 대한 뭐 결핍 이런 것들이 불만이 돼서 지금 존속 살해까지 이렇게 열람을 뭐 이렇게 찾아봤다라는 얘긴데 그런 이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이코패스라고 보기는 약간 좀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보다는 오히려 경계선적인 어떤 정체감의 문제, 또 정서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유기 불안, 버림받을지 모른다라는 그런 아주 그 생존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결국은 원동력이 된 그야말로 분풀이성 뭐 비면식 관계에 있었던 과외 선생에 대한 분풀이 범죄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도 성격 장애가 물론 형사 책임과 직접 인과관계가 있는 건 전혀 아니지만 예. 이 이제 그 정유정이라는 사람의 캐릭터 분석을 위해서는 사실 중요한 문제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성격적인 요소들은 재범 가능성을 예측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뭐 사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비슷한 피해자에게 또 비슷한 피해를 입힐지도 모르는 이런 가능성을 추정함에 있어서 정유정의 성격적인 특이성을 분석하는 것은 앞으로도 내내 재판 단계에서도 중요한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뭐 그냥 단순한 기존의 연쇄살인범들이 가졌던 그런 사이코패식한 성격 더하기 무엇인가 정체감과 연관된 자신의 아이덴티티와 연관된 그런 이제 결핍의 문제 이런 것들이 범행 동기가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여러 분석을 해주셨는데 뭐 피해자를 죽였는데 살아나서 나에게 말을 했다 뭐 이런 식의 망상 네. 뭐 오랜 기간 좀 범죄물을 봐왔던 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범죄물을 본 것 자체는 아마 범행 수법이나 이런 것들을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됐을 거고요. 그리고는 그런 종류의 분풀이를 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도 어쩌면 범죄물을 보면서 학습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한 그런 대목이 지금 제가 볼 때는 분석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대목이고 지금 이제 그 사이코패스는 그렇지 않지만 경계선 성격일 경우에는 그 신경증하고 정신증적인 증상을 함께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그 예컨대 지금 무슨 그 사망한 사람이 자기한테 말 거는 것 같은 느낌 예. 또 그리고는 누군가가 나한테 시신을 갖다 버리면 여기서 살게 해줄게라고 하는 망상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어큐트하게 뭐 급성으로다가 극도로 이제 정서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그런 뭐 독특한 감각 이런 것들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는 보더라인에 훨씬 더 가까운 증상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복합적인 어떤 성격적 문제를 안고는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형사 책임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성격 장애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뭐 그와 같은 양성 증상, 정신병적인 증상을 호소하더라도 지금 범행 당시에 너무나 분명하게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 지문을 훼손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성적인 판단을 여전히 범행 당시에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언부언 이상한 이야기들을 해도 이것이 결국에는 형사 책임을 조각시키는데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가 사실은 결론일 가능성이 높지만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예컨대 정신감정을 추가적으로 이제 그 촉탁을 하는 부분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예. 네. 이 부분도 좀 살펴보죠. 이 범행을 앞두고 아버지에게 살인을 예고하고 존속 살인 등을 검색을 했거든요. 네, 네. 뭐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좀 무고한 피해자에게 돌아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일까요? 저는 굉장히 분풀이성 범죄인데 예. 문제는 지금
그 메모가 하나 발견됐는데 메모가 뭐냐면 이제 그 안 죽이면 분이 안 풀린다 이런 메모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안 죽이면 분이 안 풀리는 대상이 누구냐면 과외 선생님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게 아마 아버지였을 거다. 어. 어린 시절에 엄마로부터 이제 1살 때 버림을 받고 지금 그리고는 지금 부계밖에는 알지 못하는 상태예요. 정유정은 불만이 있어도 부계에게만 불만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어린 시절 6살 때 또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고 결국 할아버지랑 같이 산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부적응하고 결국 졸업하고 5년 동안도 거의 혼자 지내다시피 유기된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개인적인 불만들이 개인적인 환경의 결핍이 아버지 탓을 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고 예. 그게 지금 결국에는 뭐 이렇게 자기의 분노를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지경으로 빠져들게 만든 이유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 애정을 갈구했던 아버지에게 고통을 주려고 지금 이런 일을 벌였던 것 같다. 살인 예고도 그래서 한 것 같다. 예. 이렇게 그러니까 분석이 나온 데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예.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상당히 오랜 기간 쌓여왔을 것이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여지는데 네. 뭐 다음 달에 첫 공판 준비기일이 열리지 않습니까? 네. 이 재판이 시작되고 나서도 좀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질 가능성 있을까요? 계속 이렇게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을 할 걸로 보여요. 정유정의 이제 어떤 태도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터무니없는 정유정의 진술에 의해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좀 왔다 갔다 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그냥 처음부터 정신 감정을 보내서 조현병이 아니다. 라는 판정을 받고 난 다음에 지금 재판을 진행하는 것도 예. 재판의 뭐 향방을 위해서는 나쁜 일은 아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 사건도 좀 짚어보도록 하죠. 인천의 한 상가 주차장에 출입로가 일주일째 막혀 있거든요. 네. 이 건물 주차장 입구에 차량이 세워져 있기 때문인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진짜 보니까 좀 터무니없는 일이더라고요. 이분이 이 상가에서 이제 영업을 하시는 분이었고요. 이 차량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그리고는 이 건물에는 원래 유료 주차장이 아니고 무료로 출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유료로 바뀌면서 차단기가 설치되고 그래서 갑자기 뭐 영업도 잘 안 되는데 상가에다가 주차료를 내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느끼면서 결국은 입구를 그냥 내 차를 갖다가 세워가지고 막아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다른 차량도 이제 뭐 들락날락 못하게 만들었는데 문제는 많은 민원이 발생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찰이 결국에는 이제 뭐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어요. 압수수색 영장하고 그랬는데 검찰에서 이제 기각을 하면서 사유가 뭐냐. 결국에는 이제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가능성은 없는 거 아니냐. 사실 도주를 하기가 일단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본인의 상점이 그 건물 안에 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차량을 거기다 세워놓고 도주를 해버리면 자신의 영업도 못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일주일째 차를 이제 길을 막고 있는데 검찰이 좀 더 기다려 보라 이런 예. 이제 입장인 것 같고요. 지금 뭐 주민들은 아주 민원이 많아가지고 지금 한 가지 가능성은 일단 고소는 진행을 하고 그리고는 이 차량을 일단 건물주가 자비를 들여가지고 치우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이제 손해배상을 민사로 또 청구를 하는 이런 소송을 제기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궁금한 게 뭐 처음엔 화가 났다고 하더라도 좀 시간이 지나거나 공론화가 되면 좀 차를 옮길 법도 한데 도대체 어떤 심리인지도 궁금하거든요. 글쎄 이제 이분은 굉장히 이 업무 방해를 하는 게 틀림이 없고요. 그래서 예. 업무 방해로 고소가 되긴 했는데 남을 방해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은 아마도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절박한 입장인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실 이 자영업자들은 영업이 굉장히 오랫동안 잘 되지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이제 주차비까지 내라고 하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굉장히 이제는 더 이상 뭐 어떻게 보면은 문 닫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 뭐 합리적인 사람이라도 그 정도 절박한 사정에서는 좀 이렇게 이상한 행동들을 하실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아마 건물주와 결국은 뭐
임대료를 낮추거나 무슨 협상을 시도하기 위해서 이런 종류의 일을 하시는 건 아닌지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사실 저희가 이러한 일들을 종종 보게 되거든요. 네, 요즘에 네, 이런 네, 기사로 네. 접하게 되는데 네. 그렇다면 계속 이러한 경우에 주차장 사용할 수 없는 건지 아니면 좀 다른 방법들이 없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이게 공공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사법기관에서 개입해가지고 이렇게 강제권을 행사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건물주가 구체적인 대응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불만을 해소해 주던지 아니면은 차량을 일단 자기 돈을 들여서 이제 옮기고 나서 그 비용을 지금 이 상점주에게 이제 소송을 제기해서 이제 요청을 하던지 그 정도의 지금 그 해안 밖에는 현재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